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프로그래머 김상무입니다. 오늘은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을 많이 들어봤고 뭔가 중요할 거는 같은데 실제로 이 4차 산업혁명이 무언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분이 없다는 거죠. 되게 재밌죠?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네 번째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맞는 산업혁명인데 뭔지는 잘 모르고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IT를 하는 사람들은 얼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예전에 산업혁명 시대가 급격하게 변했던 것들을 몸에 막 느끼고 그랬던 것처럼 몸에 못 느끼면서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세상이 분명히 변할 건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현재인가 미래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현대이면서 아주 가까운 미래입니다. 예, 그 미래가 어느 정도 미래인지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결국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고 더 크게 변화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4차 산업혁명 미래를 살아갈 세대를 위한 지침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살아갈 세대예요. 근데 더 크게 보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세대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미래를 이해해야지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영어학원 열심히 보내시고 수학학원 열심히 보내시고 아이들 공부에 되게 집중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어보시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올바른가?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미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인가? 내가 이 일로서 미래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제가 4번에 걸쳐서 동영상을 올릴 계획인데요. 첫 번째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시간을 한번 갖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의 직업과 여기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선 4차 산업혁명이란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4차 산업혁명이란 할 때요 4차입니다. 그러면은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자, 연도 한번 보세요. 1차 산업혁명은 1784년, 2차 산업혁명은 1870년, 3차 산업혁명은 1969년입니다. 1700, 1800, 1900 거의 보면은 100년마다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1969년에 100년을 더하면 2069년인데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살고 있고 미래에는 더 변화된 4차 혁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그죠? 우리 이거 한번 간단히 봐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방적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농업 중심의 그런 어떤 경제 체제들이 증기기관이랑 방적기라는 게 생기면서 공업 중심의 경제 체제로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 그 100년 정도 지나가지고 독일과 미국에서 전기랑 전동기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면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량 생산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설비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 설비 투자가 돼 있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돼 있고 그러면서 자본가의 영향력이 증대를 한 거죠. 그리고 그 후로 약 100년이 지난 3차 산업혁명 시대는 미국과 일본에 주도를 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컴퓨터 반도체가 드디어 이제 나타나면서 이게 산업혁명의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대량 생산에 이제 생활이 더 편해지고 그 다음에 뭔가 옛날에는 기술력이 핵심이 됐다고 그러면 이제는 지식이 핵심이 되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1970년대. 예. 그러면서 산업체계가 빠르게 변하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바뀐 IT 시대라는 그 시대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걸로 해서 초연결된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등으로 촉발되는 진흥화 혁명 그 이상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니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나왔고 2차 산업혁명에 전기가 나오면서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됐고 1970년대에 3차 산업혁명이 시작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물론 70년, 80년, 90년대 거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기존의 산업체계와 틀린 어떤 정보 중심의 세계로 바뀌더라는 거죠.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냐면 정보가 세상이 변하는 중심의 역할을 하던 거에서 이제는 정보 자체가 세상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정보를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정보를 중심으로 모든 경제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 결국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게 됐다. 지금 이것만 해도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의 한번 볼까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파괴적 기술들이 등장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이 서로 연결되고 지능화되면서 업무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삶의 편리성이 극대화되는 사회 경제적 현상. 이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있는 그 정의를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어려워요. 빨간색만 한번 보세요. 인공지능, 파괴적 기술들이 등장을 했고 사회 경제적으로 새로운 현상이 났다. 예, 뭐냐면 자 보세요. 기존에는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고 그 중심으로 사회 경제가 돌아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사람이 생각된 시퀀스대로 짜여진 프로그램이 사람이 처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어떤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처리된 결과들이 인터넷으로 쭉 연결이 되고 누군가 그 자료를 필요한 사람은 열심히 사람이 인터넷을 뒤져서 그 자료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자료를 사람이 가공해서 필요한 분야에 쓰고 예전보다 정보가 더 편리해지긴 했지만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전히 사람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정보와 인공지능이 그 중심에 있고 그 정보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에 없던 파괴적인 기술들이 등장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파괴적 기술의 등장은 어떤 것을 기존에 있던 것을 부셔버리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되게 파격적인 기술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술들이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전된 기술들이
그냥 그 컴퓨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공유하고 하면서 그 IT 기술 안에서만 IT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에 있어서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그 인공지능이나 정보에 관련된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고 진흥화되면서 기존에 있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그로 인해서 삶의 편리성이 극대화됐다는 그런 의미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존에 있던 컴퓨터도 그대로 있고 네트워크도 그대로 있고 물론 컴퓨터도 발전하고 네트워크 속도도 빨라지기는 했지만 컴퓨터도 그대로 있고 그 컴퓨터들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도 그대로 있는데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좀 좋아졌다. 그러면 그거는 산업혁명이 아니죠. 3차 산업혁명이 발전된 형태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컴퓨터도 그대로 있고 인터넷도 그대로 있지만 기존의 소프트웨어 따는 방식이나 기존의 소프트웨어 자료가 공유되는 방식이나 기존의 그 자료들을 활용하는 방식이 변한 게 아니라 그런 컴퓨터와 인터넷,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생각 자체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발전된 게 아니라 바뀐 겁니다. 나중에 인공지능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에는 사람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만약에 이러면 이렇게 해 라고 컴퓨터한테 명령어를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짰다면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해 그러는 게 조금 더 다양하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 저렇게도 해 하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네가 이거를 찾아내려면 기존에 이런 10,000개의 데이터를 내가 넣어줄 테니까 이 중에는 5,000개가 양품이고 5,000개가 불량품이야. 네가 스스로 컴퓨터가 공부를 해. 그리고 나서 새로운 게 들어오면 양품인지 불량인지 네가 판단을 해. 옛날에는 자,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살짝 깎인 거 이거 불량품이야. 여기 3분의 2 지점에 이렇게 흠집 있는 거 이거 불량품이야. 여기 아래 보면은 살짝 깨진 모양 있지? 이거 불량품이야? 하고 불량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고 그거랑 비슷한 게 있으면 네가 그거를 불량으로 해 라고 명령을 줬다고 하면 지금은 뭐냐면 이거 불량품, 이거 불량품, 이거 불량품 해서 불량품에 대한 데이터를 5,000개를 잔뜩 넣어주고 자 이제부터 불량품은 네가 알아서 판단해.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진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방식으로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다량으로 입력해주고 네가 판단해 그러는 게 불량에 대한 인식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